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속의 코너 감성 시네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채널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할 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나 좋아했고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랑 서로 어땠냐고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그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재밌었고 좋았던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딱 보시면 왠지 제가 화끈한 액션 영화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보기보다 의외로 멜로 영화 좋아합니다. 전 영화의 줄거리보다 그 영화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 특히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뭐 미워도 하면서 갈등도 하고 그 갈등도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적인 영화로는 이포니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구 동성로에 있던 영화관에서 동기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그 영화 초반에 여주인공이 차에 치여 죽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때 죽어가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막 오열하는데, 그때 저도 같이 막 엄청 울었어서 그 주변에 있던 관객들이 다 저를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멜로 영화로는 노트북, 비포 선라이즈, 뭐 미술관염 동물원, 그런 잔잔하고 소소한 영화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해리포터나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물, 뭐 반지의 제왕, 트랜스포머 그런 영화들도 안 좋아해요. 아무튼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게 된 거죠. 바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인생이라는 영화였는데, 전 이 영화를 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B급 감성의 유치한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전혀 볼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고 있다가 그냥 초반에 10분만 볼까 하고 그냥 틀었어요. 딱 틀었는데 역시나 뭔가 좀 루즈하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멜로 영화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다 말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시선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무뚝뚝한 아빠를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정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정하지 않고 무뚝뚝한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막 웃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를 웃겨주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 표정을 지었고, 그러면 또 아빠는 그럴 때마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라서 그때부터 몰입해서 봤는데, 정말 뭐랄까, 연출도 너무 잘하고 미장센도 너무 좋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는 영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도 제 채널의 모토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자의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딸을 키워서 그런지 그 여자 주인공이 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 주인공 마츠코를 안아주고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감독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내어주고 있지 않나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라는 단 한 가지의 감정이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카와지리 마츠코라는 한 여성의 한많은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인 조카가 삼촌이었던 마츠코의 동생의 부탁으로 이 마츠코가 죽고 나서 비어있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카는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고모인 마츠코가 왜 그렇게 외롭게 죽었는지 알아가면서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마츠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했지만,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몸이 약해서 학교도 못 가서 항상 집에만 누워있던 동생에게만 좀 관심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츠코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이 마츠코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아빠 앞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기분이 안 좋을 때조차 아빠의 웃음을 보고 싶어서 계속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표정이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츠코는 성장해서 중학교 교사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의 도둑질을 자기가 감싸다가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후로부터 살면서 삶이 꼬이면서 잘못되고 이상한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연속을 겪게 됩니다. 폭력적인 남자, 도박하는 남자, 도망가는 남자, 바람피는 남자, 그러다가 나중에 야쿠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바로 중학교 때 도둑질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 또한 마츠코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기 때문에 쫓겨난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마츠코도 그 남자의 따뜻함에 서로 사랑을 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라는 생각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도 그 남자는 폭력적인 남자여서 매번 마츠코를 때립니다. 근데 그런데도 마츠코는 맞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를 사랑하고 나중에 그 남자가 감옥에 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남자가 몇 년 뒤에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오는 걸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를 기다려준 마츠코의 얼굴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같이 쓰레기 같은 남자가 이렇게 여성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기분 좋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기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게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남자의 주먹에 맞고 쓰러진 마츠코는 누워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전 이 장면이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몸까지 팔게 되고 감옥에 가고 자살기도도 하고 정신병원에 노숙까지,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는 냄새나고 더럽고 말도 이상하게 해서 그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스럽게 변해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피하는데, 근데 그런 혐오스러운 마츠코를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일하면서 친구가 된
된 여자였는데 근데 이 여자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어요. 재력도 있고 회사도 있고 수행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그녀에게 찾아와서 명함 주면서 언제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연락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마치코는 지금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자라면서 결심했지만 바로 그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정말 허무하고 어이없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 테니까 이건 영화로 확인하시고요. 전 이 영화를 통해서 느꼈던 세 가지의 인간관계의 교훈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버려도 되는 건가? 마츠코는 늘 누구와 만나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무리 나를 막대하고 때리고 부당하게 대하고 배신당해도 그 관계에 집착을 했습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지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누가 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었는데 이상한 양아치 같은 놈한테 데이트 폭력당하고 욕을 먹고 돈도 막 주고 나중에 이분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다른 새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친아버지가 자기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새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만 예뻐해서 그러니까 엄청 상처받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었지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굴 만나든 간에 매달리게 되고 이상한 남자한테 빠지고 또 계속 그런 쓰레기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생기는 거죠. 사랑은 맞춰나가는 것이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삶의 원칙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굴욕의 반복이다. 두 번째는 사랑받지 못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가인데요. 마치코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평생 동안 보상받으려는 사랑에만 목을 매달죠. 이번에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주겠지?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내가 용서하고 붙잡아주면 다시 나한테 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날 때리는 건 그래도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때리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고 나에게 폭력을 쓰는 그 행동까지 어떻게든 이해해주려고 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폭력을 당한다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괴롭힘의 범주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때리고 욕하고 심부름시키고 근데 약한 애들은 이것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괴롭힘에 익숙해져서 그 괴롭힘을 어느새부터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괴롭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정말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잘해준다든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에게 웃어주면은 거기에 또 엄청난 기쁨과 희망을 느끼고 아 그래 지금 저 애가 나한테 웃으면서 말 걸었으니까 이제부턴 이게 괴롭힘이 아닌 거야 라면서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새부터인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거. 심지어 어떤 여성분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네 제가 밤늦게 짧은 치마 입고 다녔으니까 내가 그 피해를 자초한 거라고 생각해요 라면서 말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두는데 그 누구도 괴롭힘이나 학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다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괴롭힘은 정말 많아요. 한 예로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모든 물건과 자산을 상의 없이 자기 명의로 한다든가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배우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모든 돈을 혼자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통제들도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좀 세웠는데 포인트는 어릴 적의 상처를 붙잡고 계속 사는 한 과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진짜 회복은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야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 부른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온다 인데요. 이 마츠코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엉망인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옆에 두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을을 자처하고 나섰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폭력과 착취, 조종, 가스라이팅 뿐이었죠. 얼마 전에 지식인사이드에서 이경규 씨와 한석준 아나운서님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눈물 흘리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혼자 있는 걸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많이 만나는 거다. 내가 외로움을 견뎌낼 줄 알고 면역이 생긴다면 누가 내 인생에 쏙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다. 마츠코는 혼자 있는 법을 몰라서 고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학대적이고 착취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던 거죠. 제 경험상 이러한 학대적인 관계는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바꿔보려 한다든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면은
아, 이 사람이 이제 안 그러겠지, 그런 마음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사과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그때 잠깐 말뿐이고 앞으로도 계속 말뿐일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혼자가 두려운 사람은 그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누구와 있을 때도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저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마치코의 인생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외침을 세상이 외면한 게 혐오스러운 거다. 마치코는 평생 누구에게도 나 외롭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항상 웃으면서 착하게 굴었고 맞춰주려고 했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혹시 마치코처럼 살고 있진 않나. 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 또 그런 고통을 어느새부터인가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구걸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치코처럼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건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두웠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이사 가게 되었고 전학 가서 그 동네에 친구가 없었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제가 이사 가서 살던 곳이 지금 부천 정명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살았거든요. 집 앞에 높은 담벼락이 있어서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테니스공을 튀기면서 놀고 있다가 잠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공장 점퍼를 입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태평양 혼자 야구하고 있었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태평양 돌핀스 팬이어서 그 야구팀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공 던져보라고 하더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아저씨랑 공을 주고받고 놀고 있었는데, 야, 더 놀고 싶은데 아저씨가 가봐야 돼서 다음에 또 놀자. 야, 너 잘생겼다 하면서 제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 그 아저씨가 저를 만져줬던 그 온기가 너무 좋았었고 제가 학교에 가서도 계속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아저씨에게는 기억도 안 날 일이겠지만 저는 지금 40 넘어서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날씨, 그때 풍경, 그 아저씨의 눈빛, 말투, 손길. 그래서 유년기 때의 그 기억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전 그래서 지금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면요, 좀 그런 친구들이 보여요. 아픈 친구들 있죠. 뭔가 좀 의기소침하고 혼자 있고 좀 아픈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일 때마다 가서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는데, 왜냐면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저도 그런 기억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인공 마츠코도 유년기 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정을 주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정말 한참 동안 먹먹하고 가슴에 여운이 남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도 다른 게 느끼신 게 있다면요,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감성 시네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